오늘 같은 경우에는 A- 현장에 대한 견적서를 공개할 차례인데, 사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을 한 현장이 아니고 건축만 저희가 맡아서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설계사는 설계사의 생각, 시공사는 시공사의 생각, 인테리어 시공사는 인테리어 시공사의 생각, 조경은 조경업자의 생각들이 다 뭉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을 한 점으로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미치와 미친다 강성현 아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촬영하려고 딱 준비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랑 혼자 할 때랑 영 틀리네요. 확실히 틀리네. 편안합니다. 이 프로젝트 몇 번 현장이지? 여기는 지금 저희 프로젝트 현장, G 현장까지 합쳐서 A- 현장으로 해야 돼요. 그래? A부터 Z까지 끝났어요. A부터 Z까지 끝나서 다시 A-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다 보니까 작년에 올렸던, 재작년에 올렸던 그 각각의 문의가 계속 오기 때문에 A 현장으로 하게 되면, 지칭을 하게 되면 또 헷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A- 현장으로 저희가 언급해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A- 현장에 대한 견적서를 공개할 차례인데, 사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을 한 현장이 아니고 건축만 저희가 맡아서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389평이에요. 두 동입니다. 389평 두 동을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가 들어갔는지 건축 원가를 공개할 거예요. 건축 인테리어 원가가 아니고 건축에 대한 원가를 공개할 겁니다. 제가 3D도 받은 게 없어 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공사하는데 조금 용이하게 문제없이 원활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3D를 약식으로 잡아놓은 거는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도면에 따라 견적서를 뽑아냈고, 그 뽑아낸 견적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건축법적으로 좀 바뀐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언급해 드리면서, 이제 곧 7월부터 엘니뇨 현상이라고 그러죠. 차 타보면 알잖아요. 겨울철에 안이 엄청 뜨겁고 바깥이 차오면 그 습기가 막 차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건축을 하면서 이제 지구과학 그런 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구과학 그 관심도 많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겨울철 서리는 왜 낄까? 그리고 겨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조금 더 따뜻한 이유는 뭘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과학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엘니뇨 어릴 때 들어보고 지금 오랜만에 듣는 거라 가지고, 그런 현상들 때문에 올 7월에는 맑은 날이 3일밖에 없다. 전부 다 비 온다. 라는 학계에 소문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한 달 중에 3일 빼고 다 비 온다라는 거는 한 달 내내 비 온다는 건데, 한 달 내내 비가 오면은 어떻겠습니까? 사람 죽습니다. 이게 습기도 막 올라가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좀 차질을 빚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대책을 빨리 잘 하셔야 된다, 모두들. 이런 정보를 좀 나누면서 오늘 프로젝트 A- 현장에 대해서 견적서 공개를 해보도록, 원가 계산서 원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디자인한 현장이 아니에요. 저희가 디자인한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사와 건축주, 그리고 여기 한 그림을 외울까? 건축주가 가운데 있죠. 건축주, 그리고 건축주가 고용한 설계사, 건축주가 고용한 시공사가 있어요. 건축주가 또 고용하는 인테리어도 있죠. 인테리어 시공사, 자, 건축 시공사, 그리고 건축주가 조금 더 아끼기 위해서는 조경까지도 별도로 이렇게 진행하곤 하죠.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다 같이 진행한단 말이에요. 인테리어와 조경은 건축이 되고 난 이후에야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사실상 건축하고 허가 사용 승인을 받고 준공을 내는 이 단계에서는 설계사와 건축주 그리고 시공사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섞여서 하나의 결과물을 낸답니다. 하나의 결과물. 건축주가 고용인이고 우리는 피고용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로부터 그런 상응한 대가를 받고 업무를 맡았다면 우리 고용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피고용인들이 적재적소에 업무 대처를 해야 되고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게 다 같이 하는 이유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도 그랬지만 설계사와 시공사가 다르다 보니까
시공사는 우리 고용인한테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공사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고용인이 다시 이렇게 설계사로 요청을 하는, 우리는 건축주에게 요청하고 건축주는 설계사에게 요청하고, 도면이 이상하다,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설계사에서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가 시공사로 제출하고, 시공사는 시공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클라이언트와 설계사하고 오랜 기간 협의해서 만든 도면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 없습니다. 절대 지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시공사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도면 내에 이렇게 시공하면, 뭐 난간 같은 경우, 유리 난간 같은 경우엔 그래요. 1m마다 폴대가 서 있는데 조금만 설계 도면에 예를 쓰면 큰 비용 안 들이고도 비슷한 금액에 유리 난간에도 바가 없이 유리만 딱 겹치게 해서 시야가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을 충분히 가능한데, 담당 설계사가 체크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 시공사로서 시공사의 기술력으로 건축주에게 요청할 수는 있죠. 저는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인이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꾸면 좀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항상 딜레마야. 이게 왜 힘드냐면 괜히 시공사에서 돈 더 벌어보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건축주가 시공사를 만났을 때에는, 초반 견적을 뽑고 그렇게 할 당시에는 건축사와 한참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정분이 들 대로 든 상태에서 시공사를 만난다고. 그러면 시공사가 얘기하면 시공사 말이 맞겠습니까? 건축사 말이 맞겠습니까? 건축사 말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이제 방수 부분은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지게 돼 있어요. 도면에 있는 시방서대로 시공을 했는데 누수가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도면대로 했으면 시공사가 책임을 안 지어도 돼요. 근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끊어드리거나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우리가 또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시공 기술력적으로 방수 이거 이렇게 하면 약합니다.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더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의 건축주 반응이 어떻겠냐고 또.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또 이런 거 가지고 벌써 얘기를 하냐면서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건축주님 이거 이렇게 하면 하자가 됩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더 강화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도면대로 시공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도면대로 된 견적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시공사가. 그럼 건축주도 건축사랑 사이가 좋으면 소장님 이것 좀 이리 도면 이리저리 시공사에서 이리저리 바꾸면 좋다 그러는데 이렇게 좀 바꿔주이소 하면 되는데, 건축주와 설계사와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어. 우리 지금 프로젝트 A-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니까 저한테 실시도면을 좀 그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설계사한테 이미 돈 주고 설계 도면을 받았는데 왜 저희한테 또 맡기냐고. 아예 안 맡기셔도 된다, 좀 실시도면을 그려달라고 그 설계사로부터 요청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실력이 되는 소장님이 아니다, 그냥 허가방 도면만 그냥 그리시는 어르이다, 반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아예 싹 바꿔버렸죠. 똑같은 돈 들어가면 그 돈 투자해서 건축 공사를 할 거면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보여드렸는데 엄청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림 그려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디테일 같은 경우에 설계사와 시공사와의 문제도 이만큼 많은데 인테리어도 따로 이제 주는 거죠. 다 각계전투예요. 조경도 따르고. 그러면은 설계사는 설계사의 생각, 시공사는 시공사의 생각, 인테리어 시공사는 인테리어 시공사 생각, 조경은 조경업자의 생각들이 다 뭉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을 한 점으로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면 설계사는 설계사대로 계속 도면 변경하면 변경 비용 들어갈 거고, 시공사는 원래 도면대로 해야 되는 도면대로 안 돼서 비용 들어갈 거고, 인테리어 시공사는 말 한마디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깨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말 함부로 못하고, 이런 모든 사항들 건축주가 이게 삼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테리어 시공사하고 건축 시공사는 바꾸면 그만해라. 근데 건축 소장의 문제는 관계자 변경이라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설계사하고의 어떤 분쟁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서도 설계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설계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사에서 시공 디테일 그려서 공사를 잘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인테리어 업자와 시공사의 관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 이게 저희가 인테리어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컨대 건축은 이만큼인데 인테리어는 우리 거 아니다, 그거 건축 거다. 님이랑 내미락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공사 범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야 돼요. 도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왜냐면 지금 우리 회사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한 지붕 안에 있으니까 해결은 되지만 다른 지붕이면 돈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불러서 앉혀서 마감 어떻게 할 건지 일일이 꼼꼼하게 체크를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발생을 하요. 앉은 자리에서 그날 미팅하는데 건축주님이 인테리어 시공사 이거 네가 해주기로 했잖아. 이거 내랑 얘기한 거잖아. 근데 왜 지금 와서 못한다 그래? 여기서 좀 싸웠어요. 저는 전문가잖아요.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1부터 100이면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일일이 꼼꼼하게 체크했다. 이건 우리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도면에 이거 빠졌으니까 이걸 넣을까요? 뺄까요? 넣으세요. 넣고 이거 필요 없는 건데 넣을까요? 뺄까요?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율을 한 상황 속에 인테리어 업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 같이 만난 자리에서 3자 대면을 하면서 일일이 도면을 넘겨가면서 이건 내가 할게요. 네가 하세요. 내가 할게요. 네가 하세요. 이렇게 막 맞춰가면서도 건축공사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전기간선공사. 인테리어 도면에서 보면은 콘센트가 바닥에 한 20개씩 있어. 벽체 조명이 한 40개씩 돼. 인테리어 할 때 조명을 빼는 거면 우리가 간섭 안 해도 돼. 근데 노출 콘크리트를 할 거래요. 노출 콘크리트라는 의미가 콘크리트에 흠을 가지 않게끔 하는 건데 60개를 그 콘크리트 자리를 그대로 잡아가지고 뚝뚝뚝 빼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콘크리트 손상 없이 전기를. 그래서 건축주가 그날 앉아서 얘기는 했죠. 건축주님, 저희가 조명공사 같은 경우에 인테리어로 빼놨고 그렇다면 조명 간선공사도 빠져있는 부분인데 조명 부분에 있어서 전기공사가 건축분이라고 한다면 기본은 해줄 수는 있으나 인테리어에 조명이 60개 있다. 그 겉에 석고보드를 쳐서 마감이 있는 상황이라면 점프 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거는 노출 콘크리트에다가 전기선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얘기가 틀려진다. 비용만 해도 얼마 많이 든다. 그랬는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게 변경되는 게 많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좀 해달라는 거지, 우리한테. 내는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해주면 되지. 내가 이게 뭐가 뭔지 어떻게 알고 이 어려웠고 돈이 많이 들어간 작업인지 내가 알았나. 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또 틀린 말 아니에요. 제가 상세하게 이때도 설명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마감재를 석고보드를 한다, 노출 콘크리트를 한다 이런 게 없었어. 그냥 건축공사하고 미장해가지고 페인트 뿌리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조명 개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콘크리트를 통해서 콘센트를 뽑게 되는 상황이거나 콘크리트 내에서 바로 조명을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됩니다라고 제가 미리 언지를 했었어야 돼. 근데 제가 그 언지를 못 했거든요. 그냥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그래 미리 얘기를 했었더라면 이게 불편한 사항은 안 나왔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냥 짜증내지 마시고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전기팀이 따로 있어요. 직영으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직접 할 테니까 공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해를 좀 해달라. 우리 시간 될 때 해야 되니까. 다행히도 일정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늦어진 일정은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공사를 하신다면 이건 상식 범위 내에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나는 일반인이다 하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시공사하고도 그날 입구를 네가 돌로 깔아갖고 네가 만들어 준다 했다 애가 하면서 뭐 하자는 네가 이렇게 꾸며주기로 했다 또 싸우시는 거야. 그래 내가 싸우지 마시라고. 지금은 이런 문제들을 나중에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고 감정 싸움이 되니까 공사하기 전에 앞서서 미리 협의하자고 앉은 자리이기 때문에 협의만 하시면 되지 언성 높일 일 아닙니다.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해서 협의가 싹 끝났어요. 딱 했는데 지금 인테리어 시공사하고 조금 관계가 별로 또 안 좋나 봅니다. 건축비 한 80% 정도 인테리어에 들어간대요. 10억이면 8억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이제 뭐 관계가 있으신가 봐요. 두 분이서. 얼마 전에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박 대표 말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박 대표 말 듣고 싸그리 그냥 맡기는 긴데 아이고 됐으면 제 불찰이지 뭐 제 공부한다 생각하고 돈 쓰고 있습니다 하면서 속이 문드러집니다 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라도 더 은차지 말자. 내라도 마무리 잘해드리자 해가지고 지금
뭐 이것저것 해줄 수 있냐면서 부탁하신 것들이 있는데 말로는 우리 못해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했지만 소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해주이소. 해줄 수 있는 거는 큰 비용 들어가는 일 아니고 와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이소 하고 그래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A- 현장에 대해서 견적을 한번 언급할 텐데요. 건축공사 금액은 12억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12억 6천만 원. 보험료와 이유는 별도로 산정했습니다. 이 포함이라 되어 있는 거는 이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견적서 낼 때 포함을 시켜서 견적서를 제출한 겁니다. 보면은 주 1동이 있고요. 부속동이 있어요. 주 1동에 한해서 이 정도 공사, 부동에 대해서 이 정도의 공사가 있습니다. 1동 가설공사, 동바리 공사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나갔어요. 이 건물이 희한하게 굉장히 높거든요. 도공사, 단열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근값이 제일 비쌀 때네. 바당바당 할 때 그때 철근값이랑 비싸네. 바당바당 228만 원인가? 톤도 안 그려줬는데 이때 125만 원 주고 했구나. 대신 여기 콘크리트가 이때는 좀 싸네. 뚜껑이, 본동 뚜껑이 철골로 지붕 박공 형태를 가집니다. 철골 판넬로. 자,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 지붕재잖아요. 지붕재뿐만 아니고 단열재도 지금 소방법이 엄청 세졌습니다. 이것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몰랐어요. 저희가 다른 현장에서 겪었던 일이었는데 소방 규제가 강해지면서 일반 단열재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이 불이 얼마나 타는지 그런 강도를 테스트하고 실제 시험에 대한 모형이 있고 그런 제품을 쓰는 걸로 지금 법이 강화됐어요. 나라에서 지정한 공자, 나라에서 지정한 시공사가 시공을 할 수밖에 없게끔 묶어뒀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이거 하려면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재도 없고 우리가 단열재 붙일 시기가 돼가지고 준불연 단열재를 붙이려고 건축주님께 이제 단열재 붙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본사 회의를 하면서 이거 단열재 써도 되나? 이거 써도 되나? 안 될 것 같다. 문제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PF보드라는 게 있어요. PF보드 딱딱하게 생긴 거. 이 단열재가 있는데 이게 준불연 일반 단열재보다 비싸요. 혹시나 몰라서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른 현장에 들어가는 PF보드 회사에다가 이 물량만큼 혹시 확보가 되는지 얘기를 좀 해봐라. 혹시나 바꿔야 되면 확 바꿔가지고 해야 공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현장에 프로젝트 A- 현장에 못 쓰면 다른 현장에 쓰면 되니까 그 정도 물량 확보를 좀 해놓으세요. 물론 PF보드 하기 싫으면 돌로 바꾸면 돼. 돌, 석재 마감. 근데 이게 돈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도장 불리려다 대리석으로 바꿔버리면 건축주한테 심재 가능한 준불연재를 써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견적상 잡혀있는 이 단열재는 심재가 불가능합니다. 건축사님한테 한번 알아봐라. 이거 법이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던지 건축주님한테도 언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언질이 없었냐? 없었대요.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라고 하니까 건축사한테 알아보니까 괜찮대요. 이거 해도. 그래서 준불연 단열재를 우리 공무팀에서 시키려고 하는데 있어봐라. 시키지 말고. 내일 일단 건축사랑 통화를 해봐야 되겠다. 여보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됩니다 이거. 공기 연장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이 준불연 단열재 설치한 값도 책임지셔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책임지겠다 하면 저는 이거 내일이라도 당장 시공하면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내일 바로 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있어보래요. 그래 한 5일 공기가 딜레이 됐어. 5일 뒤에 전화 오셔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너희들 아니었으면 이렇게 시공했으면 내가 돈 다 물릴 뻔했다면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건축주님이 화가 된통 나가지고 자기가 지금 전화해서 업체를 알아보니까 2달 걸린다는데 어쩝니까? 지금 나 오픈해야 되는데 어쩝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이제 발을 동동 굴리시는 거지. 근데 박 대표가 프로젝트 A- 소장님한테 이거 PF보드 잡아놔라 했잖아. 그래 다음날 바로 들어왔잖아 이거. 그러니까 건축주님 이렇게 하는 거지. 잘했다. 근데도 이제 쏘고 나리는 거야 이게. 법이 강화돼가지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 돈 쓰라는데 돈 쓸 수밖에 없지 하면서 쏘고 아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게 설계사의 의무를 안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버렸으면 어떡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건데 그거를. 그런 게 좀 아쉽긴 해요. 항상 이렇게 다 따라하면. 그리고 석공사 있고요. 방수공사 있고요.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기타 등등. 이게 사실 제가 또 드릴 말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건축공사에 한한 겁니다. 건축공사에 한한 거고, 이건 그냥 순수 원가예요.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오늘 얘기 들었어.
이게 우리 소장님 같아. 다른 분이 이거 견적서 내는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그 금액이 할 수 있냐라고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이 금액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견적을 빼보니까 순수 원가가 이 정도 나오더라. 12억 5천, 13억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그 금액의 견적을 땄냐.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13억인데 원가 13억 들어갔는데 20억 쓰내면 내가 7억 벌어가겠다는 건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 아이가. 건축공사 5개월 만에 끝내는데 5개월 만에 7억 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소신껏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공사 이 정도고 내는 그냥 5개월 공사해서 3, 4억 정도 벌어가면 좋겠습니다. 더 많으면 5억 벌고 싶은데 그냥 3, 4억만 벌게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은 박 대표 여기 13억에 가능하고 네 이윤 3억이면 되나? 한 4, 5억 돼야 되는 거 아이가 이윤이? 아니면 공사비가 뭐 14, 5억 돼야 되는 거 아이가? 물어보더라고. 아닌데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3억만 벌어가면 되는 거가?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야? 3억 3, 4억 하면 되겠는데요, 저희는? 4억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주려면은 내가 3, 4억 얘기했으니까 4억 주시면 된다고. 더 줄 필요는 없고. 그래 얘기를 하니까 좋다, 3억 5천 더 줄게. 이래가지고 이윤을 얹찬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최저가라, 그게. 근데 이게 지금 기성세대들 하는 방식이 뭐가 문제냐면 곳곳에 이윤을 숨겨놓으니까 진짜 실제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돈이 그렇게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 원가 뽑고 거기서 얹차면은 3억 얹찬다 하면은 인정되는 범위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13억 들어갔는데 20억 써냈어. 그래갖고 이윤 얼마 적는 줄 압니까?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된다니까. 좀 양심적으로 하는 것처럼 공급가액의 3% 이렇게 적는 거. 어떻게 10억이면 3%면 3천만 원 벌겠다는 건데 3천만 원 벌고 어떻게 5개월 동안 일을 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다 따로 하면은 이런 분쟁이 있으니까 건축주님들께서 이미 진행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리고 공사 전에 모두가 앉아가지고 협의를 다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나중에 책임 소지 따집니다.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 잘 정리하고 참고하셔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참 그리고 브랜딩 기획 6월 중순에 3기 모집을 할 겁니다. 3기의 모집 인원은 4팀 많으면 5팀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지 올라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문의 주셔도 됩니다. 6월 중순에 오픈할 예정이니까 미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시간 될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오픈하고 찾아가고 하니까 너무 바쁘더라고요, 저희가. 미리 조금 공지하기 전에 연락 주실 분들을 주시면 미리 한번 방문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